서울의 대학병원 장례식장. 검은 우산들이 조용히 접혔다 펴집니다. 비는 장례식장의 대리석 바닥을 얇게 적시고 그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됩니다. 빈소 앞에는 조문객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여자는 온화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평온해 보이죠. 사진 아래 이름표에는 고은정, 향년 62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립니다. 암말기라더니 너무 갑작스럽다는 말, 끝까지 남편 얼굴을 못 봤다는 말이 공기처럼 떠다닙니다. 빈소 한쪽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남편 박정호입니다. 65세.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을 맞이하지만 그의 눈은 영정 사진을 보지 않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처럼요. 많이 힘드시죠? 형식적인 위로가 건네집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합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아내를 향한 말 같기도 자기 자신을 향한 말 같기도 합니다. 잠시 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빈소로 들어옵니다. 중년의 간호사입니다. 58세. 그녀는 조문객 틈에서 정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오래된 침묵이 흐릅니다. 정호는 그제야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살아있을 때 병실에서 보았던 그 미소와 겹쳐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너무 또렷했던 웃음입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생각합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진실은 이미 묻혔지만 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어느 대학병원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 하나가 박정호의 삶을 두 동강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빌딩들이 겹겹이 서 있고 진료실 안은 유난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정리된 책상 위 하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흰 가운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말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고은정은 의사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정호는 그 옆에 조금 비켜서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요. 의사는 봉투를 밀어놓으며 말을 꺼냅니다.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정호의 귀가 먼저 울립니다. 말이 귀에 들어오기 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고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요. 현재로서는 수술이 어렵고요. 항암 치료를 해도 예후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문장을 읽듯이요. 정호는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말끝을 흐리자 의사는 잠시 눈을 내리감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길어도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1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은정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진료실 공기가 순간 멈춥니다. 의사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듭니다. 정호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봅니다. 고은정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 때문에 더 이상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말이 너무 이해심 많은 사람의 말처럼 들려서 그 속에 숨은 날카로움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의사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보탭니다. 환자분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신적인 안정도 치료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말은 의사로서의 조언처럼 들렸지만 정호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결론처럼 들립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정호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고은정은 한 박자 빠르게 손을 거둡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정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합니다. 아내를 살리는데 남은 시간이 1년이라면 자기 인생을 내주는 건 아깝지 않다고요.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시간을 대신 흘려보냅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식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유난히 또렷합니다. 박정호는 식탁 앞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몇 번이나 공중에서 멈춥니다. 서명을 하면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한 줄이 40년의 시간을 지워버릴 것 같아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은정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실이 아니라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요. 재산은 전부 나한테 넘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정호는 고개를 듭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은정은 잠시 정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곧 죽을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병원비도 들 거고 정리할 것도 많고. 정호는 그 말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 난 괜찮아.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은정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올라갑니다. 정호는 그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서명이 완성되는 동안 은정은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은정이 말합니다.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정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안방에서 혼자 잡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각자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입니다. 정호는 잠들지 못한 채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자기 인생이 조금 망가지는 건 괜찮다고요. 그러나 같은 시간 안방에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은정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병원에서 보았던 그 의사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은정은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곧 끝나요. 그 미소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동의 아침은 늘 비슷합니다. 소독약 냄새, 바퀴 달린 침대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기침 소리들요. 박정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내를 보러 오기 전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병실 안 고은정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습니다. 환자복은 잘 다려진 것처럼 깔끔하고 얼굴에는 화장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좀 어때? 정우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냥 그래요. 여기 누워 있으니까 시간은 잘 가네요. 그 말투는 너무 담담해서 마치 병원이 아니라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이정미, 58세. 병동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하고 눈빛은 유난히 사람을 오래 봅니다. 고은정님, 오늘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정민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정우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섭니다. 어떻습니까? 정민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수치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정우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듭니다. 말기라 하셨는데 안정적이라는 게. 정민은 천천히 정우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망설임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정민은 주사 준비를 하며 은정의 팔을 잡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혈관이 너무 또렷합니다. 오래 투병한 환자의 팔이 아닙니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속해서 은정을 관찰합니다. 숨결, 피부색, 미세한 표정까지요. 주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정미가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정우를 향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복도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산합니다. 정민은 주변을 살핀 뒤 말을 잇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셨어요? 정우는 당황합니다. 아니요. 담당 교수님이 다 보신다고 해서.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표정에는 납득하지 못한 기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민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병이라는 개요 수치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간호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은정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말 없었어.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집니다.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병실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이정미 간호사는 은정의 병실을 지날 때마다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눈은 간호사의 눈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짓말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커피 종이컵이 들려 있지만 김은 이미 다 식어 있습니다. 의사 김도연이 병실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이 넘었습니다. 보통은 보호자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얘기할게요. 그 말에 정우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판단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웃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듭니다. 웃음과 말기암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좀처럼 함께 놓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김도연 의사가 먼저 나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머리,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익숙함이 묻어 있습니다. 보호자분. 김도연은 정호를 보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묻습니다. 아까 검사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김도연은 말을 끊듯 고개를 젓습니다. 숫자에 너무 기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암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정호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걸립니다. 설명은 늘 충분한데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김도연은 말을 이어갑니다. 환자분이 요즘 심리적으로 예민하셔서요. 이혼 문제도 있고 보호자분께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호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거리를 두라고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환자분 뜻을 존중해 주시는 개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정호의 가슴을 누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정미 간호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트를 들고 있지만 시선은 분명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정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읽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지나치게 여유로운 태도, 정호의 점점 작아지는 어깨. 김도연이 자리를 떠나자 정미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정호는 고개를 듭니다. 혹시 오늘 교수님이랑 단둘이만 면담하셨어요? 예. 은정이 원해서요. 정민은 잠시 입술을 다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병동 규정상 중요한 설명은 보호자 동석이 원칙이에요. 정호는 그제야 자기만 규칙 밖에 서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왜? 정민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낮게 덧붙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감정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정호는 병실 문을 바라봅니다. 닫힌 문 안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생긴 가장 두꺼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그 문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내의 병이 아니라 아내의 비밀이라는 걸요. 병동의 밤은 낮보다 더 솔직합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고 사람들의 숨소리와 기계음만이 규칙처럼 이어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감정도 거짓말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정민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환자 목록이 떠 있고 그중 고은정이라는 이름이 유독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정민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진료 기록, 투약 내역,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돼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기록치고는 너무 깨끗합니다. 정민은 화면을 확대합니다. 항암제 투약 기록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용량이 묘하게 낮습니다. 부작용 기록도 없습니다. 탈모, 구토, 극심한 피로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민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 병동에서만 30년을 보냈습니다. 수백 명의 말기 환자를 봤습니다. 이 기록은 환자에게 맞춘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에 맞춘 기록입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김도연의 목소리입니다. 정민은 놀라지 않은 척 모니터를 끕니다. 야간 인수인계 때문에요. 김도연은 스테이션 옆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꺼진 모니터에 머뭅니다. 요즘 고은정 환자 때문에 신경 쓰이시나 봐요. 정민은 고개를 듭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신경 쓰이죠. 김도연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조금 특별한 분이세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잇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환자한테도 보호자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김도연을 바라봅니다. 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부딪힙니다. 김도연은 먼저 시선을 피합니다. 피곤하시면 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정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를 켭니다. 이번엔 로그 기록입니다. 진단서 수정 이력, 접근 권한자, 김도현, 그리고 외부 접속 기록 하나. 정미의 손이 멈춥니다. 외부 접속 시간은 은정이 병실에 혼자 있었던 날과 정확히 겹칩니다. 정미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사고도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그때 간호사 스테이션 전화가 울립니다. 정미는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안병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님, 저 박정호입니다. 정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 또 혼자 면담했다고 해서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정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호자분 내일 병원 말고 밖에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호의 숨이 잠시 멈춥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미는 말을 고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병원 안에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건 있습니다. 짧은 침묵 뒤 정호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미는 모니터를 다시 봅니다. 고은정의 이름 옆에 떠있는 말기라는 두 글자. 그 글자는 진단이 아니라 이야기의 제목처럼 보입니다. 정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건 병을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보는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 이제 남편도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거리요.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 간판 글자가 반쯤 지워진 다방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입니다. 정호는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정호는 창가 쪽 자리에 먼저 와 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고 창밖을 보는 시선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돕니다. 병원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이 이곳에서는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문이 열리며 이정미가 들어옵니다. 근무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입니다. 그러나 병동에서 보던 그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정미는 조용히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정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아내분을 정말 믿으시죠? 정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요? 정호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의사니까요. 정미는 그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정호는 종이를 내려다봅니다. 혈액 수치, 투약 기록, 날짜. 전문적인 용어는 많지만 딱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정상적으로 안정적. 정미는 말합니다. 말기암 환자는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럼 이게... 정미는 말을 끊지 않습니다. 정호가 스스로 말하게 기다립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쉽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말이 가장 논리적으로 들릴 때의 표정입니다. 아내가 왜? 정민은 단정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우는 그제야 떠올립니다. 진료실에서의 시선, 병실 문 너머의 웃음소리, 너무 매끄러웠던 설명들. 그럼 전 뭘 해야 합니까? 정민은 정우를 똑바로 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듭니다. 속이면서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에 정우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또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군요. 정민은 그 웃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진실을 위해서니까요. 다방 밖으로 나설 때 정우는 병원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 치료는 아니라는 걸요. 정민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눈 감고 사별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마주할지. 정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침묵은 이미 선택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이전보다 더 순한 남편이 됩니다.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의 말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체념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주 조용한 준비였습니다. 집 안불은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거실은 반쯤 어둡고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없는 뉴스 화면만 흘러갑니다. 박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는 무너져 있지만 눈은 또렷합니다. 고은정은 천천히 안방에서 나옵니다. 잠옷 차림입니다. 병원에서 막 돌아온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안 가도 되겠더라. 은정이 말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그 짧은 대답에 은정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 사실 당신한테 다 말 안 한 게 있어요. 정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굳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뭔데? 은정은 숨을 한번 고릅니다. 이 고백은 연습된 듯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 정우는 고개를 듭니다. 그럼, 그래도 암은 암이야. 은정은 말을 자릅니다. 그 눈빛은 방어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사람마다 다르다고. 나는 조금 오래 버틸 수도 있다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미가 보여준 기록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겹쳐집니다. 은정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 꺼낸 것도 당신을 생각해서였어. 정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은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정우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가져가겠다고 한 거야?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치료비도 필요하고 혼자 살아야 하니까. 정우는 웃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은정은 그 웃음이 마음에 걸립니다. 알겠어. 그 대답은 너무 순순합니다. 은정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당신은 안 나? 정우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은정을 바라봅니다. 아주 오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화낼 시간도 이제 얼마 없잖아. 그 말에 은정은 안도의 숨을 내쉽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은정이 말한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처럼 들리게 만든 이야기라는 거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듭니다. 정호는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정미 확신했습니다. 암은 없습니다. 정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손이 떨리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냅니다. 정호, 그럼 이제 제가 해야 할 차례군요. 정호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아주 늦게 시작된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속임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속인 사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빛은 따뜻한데 병실 안 공기는 묘하게 연극 무대 같습니다. 고은정은 침대에 누워 있고 오늘은 일부러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지웠습니다. 눈 밑에는 연한 그늘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박정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걱정 가득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연기입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이 아니라 지켜보는 눈입니다. 김도연 의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문을 닫으며 자연스럽게 은정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거리에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만의 선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힘드세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은정은 일부러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깁니다. 정호는 그 손놀림을 유심히 봅니다. 차트는 있지만 새로운 기록은 없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땐 보호자분이 너무 가까이 계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그 말에 은정이 눈을 뜹니다. 아주 잠깐 놀란 기색이 스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는. 김도연이 말을 받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혼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일어섭니다. 그럼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문을 나서며 정호는 병실 유리 너머를 흘끗 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정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숨이 가라앉고 어깨가 편해집니다. 김도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오늘 연기는 좀 과했어. 은정이 피식 웃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정호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 입모양, 너무 가까운 거리. 그 순간 이정미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다가옵니다. 정호와 눈이 마주칩니다. 정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병실 안 김도연은 은정의 손목을 잡습니다. 맥을 짚는 척하지만 손길은 오래 머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혼도 거의 정리됐고 재산도. 김도연의 입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당신은 아픈 아내도 불쌍한 여자도 아니야. 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니라 속이 식어버립니다. 분노보다 먼저 오는 감정은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확실한 배신입니다. 잠시 후 정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로 돌아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이마를 살짝 만집니다. 미안해. 당신 힘들까 봐. 은정은 그 손길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김도연은 정호를 보며 말합니다. 보호자분이 이렇게 협조적이셔서 환자분도 편하실 겁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생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아니었습니다. 함정에 스스로 더 깊이 들어오라는 초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정미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의사도 아내도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이 남자라는 거리요. 병원 건물 뒤편 주차장은 밤이 되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깜빡이고 차량 몇 대만이 그림자처럼 서 있습니다. 박정우는 차 안에 앉아 시동을 끈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정미가 다가와 조수석에 탑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두 사람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침묵은 이미 합의된 신호입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봤으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보다 더 확실하더군요. 정미는 짧게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우는 창밖을 봅니다. 병원 창에 불이 켜진 층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은정이 있습니다. 고발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정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의료사고나 조작은 의심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정미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냅니다. 이 안에 현재까지 확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부족해요. 뭡니까?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의 기록. 정우는 고개를 듭니다. 함정이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제가 하죠. 정미는 그를 봅니다. 위험합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미 전부 잃은 사람이 위험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획을 설명합니다. 먼저 아내분이 재산 문제는 끝났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혼 등기까지 서둘러 마무리하죠. 정미는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방심할 만큼 아내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우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가짜 병에 가짜 악화를 더하는군요. 정미는 단호합니다. 그들이 만든 이야기 안에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필요한 건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미는 정우를 똑바로 봅니다.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듭니다. 이미울 시간은 지났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며 정우는 병원을 다시 봅니다. 이제 그곳은 치료의 공간이 아닙니다. 무대입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은정에게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말합니다. 집과 예금 모든 게 정리됐다고요. 은정의 눈빛이 바뀝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기대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김도연은 처음으로 이제 곧 퇴원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정미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병은이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걸 세상이 보게 될 시간이라고요. 아침 회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박정우는 병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없습니다. 고은정은 침대에 앉아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만 늘어납니다. 오늘은 남편분 안 오셨네요. 김도연의 말에 은정은 애써 웃습니다. 요즘 정리할 게 많아서요. 그러나 마음은 불안합니다. 정우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지금은 오히려 불길합니다. 김도연은 차트를 넘기며 말합니다. 상태가 조금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듭니다. 어디 가요?
수치가 흔들립니다. 이럴 땐 정신적인 자극도 영향을 줍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부재를 문제로 만듭니다. 그때 이정미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차분한 얼굴입니다. 고은정님, 검사 하나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날카롭게 묻습니다. 갑자기요? 정미는 미소를 유지합니다. 교수님 지시입니다.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은정은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정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은정은 처음으로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같은 시간 정호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외곽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혼 등기 완료. 그 순간 법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40년이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법무사는 말합니다. 오늘부로 효력 발생합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남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볍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정입니다. 정호는 받지 않습니다. 병실에서 은정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김도연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분이 옆에 계셔야 하는데 그 말에 은정은 처음으로 짜증을 냅니다. 연락이 안 돼요. 김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정호의 부재는 그들의 계획에 없던 변수입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덫은 늘 가장 믿던 사람이 사라질 때부터 닫히기 시작됩니다. 검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병실 문보다 훨씬 무겁게 들립니다. 고은정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밝습니다. 금방 끝나요. 검사실 간호사의 말에 은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금 그녀의 신경은 몸이 아니라 사라진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은정은 혼자 대기실에 남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켭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습니다. 그때 이정미가 다가옵니다. 차트가 아닌 봉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고은정님, 정미의 목소리는 병실에서보다 훨씬 차분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은정은 웃습니다. 또 별일 없겠죠? 정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자를 끌어 은정 앞에 앉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부 검사실에 의뢰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요? 정미는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은정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숫자들을 훑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정미는 정면으로 말합니다. 암입니다. 은정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표정입니다. 말기죠? 정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실제 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정의 얼굴에서 모든 계산이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정미는 말을 잇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정의 손이 떨립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정미는 낮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가 원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지 정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간호사님, 이건 제가 설명했어야. 정미는 일어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록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도연의 시선이 은정에게 향합니다. 은정은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됩니다. 은정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전과 다릅니다. 웃기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가짜 병으로 사람을 버렸더니 진짜 병이 왔네. 그 말에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민은 봉투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고은정은 처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 그리고 같은 시간 박정호는 병원 근처가 아닌 아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울, 오래된 절해질역. 정호는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정미 확정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정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답합니다. 정호 알겠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늘을 봅니다. 해는 지고 있고 어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호는 생각합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지만 인생은 여전히 잔인하게 이어진다고요. 휴게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습니다. 소파 위에는 구겨진 흰 가운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김도연은 테이블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의 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고은정입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쳤지만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어. 은정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거의 울음에 가깝습니다. 필요 없었다고? 나 진짜 암이래. 그 말이 휴게실 안에 떨어지자 김도연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그건 우연이야. 은정은 테이블을 세게 짚습니다. 우연? 당신이 만들어 놓은 스트레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이제 그 거리는 위로의 거리가 아닙니다. 우린 잘못 계산한 것뿐이야. 그 말에 은정의 눈빛이 변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사람의 눈입니다. 계산? 난 당신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 김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부터 지켜야 해. 그 말은 은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돌아섭니다. 문 앞에서 멈추고 말합니다. 정호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은정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문이 닫히고 김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이 싸움은 병원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걸요. 같은 시간 병원 행정실. 이정민은 봉투 여러 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USB, 출력된 기록, 외부 검사 결과, 로그 캡처 화면. 행정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거 정말 제출하실 겁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더 늦어지면 피해자는 더 늘어납니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넣으며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휴대전화에는 병원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고은정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계산 없는 생각을 합니다.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아주 늦게 박정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집입니다. 그러나 그 정막이 이상하게도 그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그 말이 향한 대상은 아내일 수도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회의실. 회의실 공기는 숨막히게 정적입니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 김도연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김도연 교수님 의료기록 조작과 부적절한 환자 관계 그리고 외부 검사 은폐 혐의로 즉시 진료 배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도 불가피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도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원장은 차갑게 답합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의 환자가 아닙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정미가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김도연은 그녀를 봅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완전히 패배한 눈빛입니다.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 장면은 승리가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같은 시간 고은정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엔 환자복이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화장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새 담당 교수님 오십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정호가 병실 문 앞에 섭니다. 오랜만입니다. 은정의 눈이 커집니다. 당신, 정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담당 교수님 바뀌셨다더라. 은정은 침을 삼킵니다.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정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 짧은 대답에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보게 해주고 싶었어. 은정은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정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치료 잘 받아. 그 말은 용서도 복수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의 끝입니다. 정호는 돌아섭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대학병원 암센터 마당에는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닥에 남은 잎들이 바스락 거립니다. 고은정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연기를 할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 담당 의사가 차분히 설명합니다. 초기 발견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지만 치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건을 따졌을 말투지만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확률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선택은 환자분 몫입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치료받겠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정호는 오래된 서울 외곽집의 창문을 열고 천천히 환기를 시킵니다. 혼자 쓰기엔 작은 집이지만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는 중고 가구를 들여놓고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사진 액자는 넣지 않습니다. 과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꺼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미입니다. 오늘부터 조사위원회 참고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필요한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정호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호는 차분히 진술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부인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십니까?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이미 벌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감싸는 말도 복수를 포기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그 관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은정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봅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 말에는 두려움과 함께 늦은 깨달음이 섞여 있습니다. 정호는 저녁이 되면 동네를 걷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요. 그는 압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계속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걸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눈치고는 무겁고 병실 유리창에 금세 물기가 맺힙니다. 고은정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고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박정호입니다. 은정은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왜 왔어? 정호는 천천히 들어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서류 하나 전달할 게 있어서. 은정은 봉투를 받으며 묻습니다. 뭔데? 당신 명의로 남아있던 마지막 보험 정리건이야. 은정은 봉투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 정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눈은 계속 창밖의 눈을 따라갑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 살고 싶어. 그 말은 처음으로 남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정호는 그녀를 봅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이 은정을 울립니다. 당신한테 돌아갈 수는 없겠지. 정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그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사실일 뿐입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정호는 문 쪽으로 돌아섭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살아. 그 한 단어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입니다. 문이 닫히고 은정은 혼자 남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병실은 조용합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살면서 너무 많은 걸 거짓으로 쌓아왔다는 게 무섭다고요. 같은 시간 정호는 병원을 나옵니다. 눈이 그의 어깨에 쌓입니다. 그러나 털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공원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지는 않았지만 나무들은 분명히 새 잎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누구의 사정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박정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작은 봉사 안내지가 놓여 있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봉사 모집. 그는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접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보호자도 아닙니다. 그 사실이 외롭지 않다는 걸 스스로에게서 처음 배웁니다. 멀리서 이정미가 다가옵니다. 간호사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덕분에요. 정미는 벤치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병원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근황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해지진 않겠죠. 정호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정호의 무릎 위에 떨어집니다. 정미가 말합니다. 후회되세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담담하지만 단단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고은정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오늘 수치 괜찮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예전의 계산 없는 감사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덜 가지려 하고 덜 속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되돌림이 아니라 감당의 문제라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다시 공원.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정미는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세요.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습니다.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내는 거라는 거요. 에필로그. 늦게 와도 끝은 아닙니다. 해가 기울면 강물 위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내려앉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나이가 들면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박정우는 난간에 기대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가볍게 흔듭니다. 이제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거짓말을 하나쯤 안고 살아간다는 거리요. 누군가는 남을 속이고 누군가는 자신을 속입니다. 고은정은 병실에서 같은 해질녘을 봅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병동 복도를 걷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그대로 남깁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선택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은 잘못 살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해질 기회가 늦게 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